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예, 대한노인의 인천 남동무지회 제33기 노인대학에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노년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강사 박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또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좀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띄워드리는 자료에 함께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퀴즈를 맞춰보시는데 나는 어떤 대학교를 다니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해보세요. 왜냐면 정답이 다 대학교 이름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무슨 대학교를 다닌대요? 네, 답이 나와 있죠. 네, 서울공대. 이렇게 말의 앞부분을 이렇게 말머리를 하나씩 뽑아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럽고 우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어르신들은 서울공대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유의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나 봐요.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정말 문제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자,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무슨 대학교를 다니는 걸까요? 네, 정답 아셨어요? 네, 정답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니까 동경대학교입니다. 네. 다음은 부부가 경로당에 나가면 네, 쉽죠? 감이 딱 오시죠? 부부가 경로당에 나가니까 부경대입니다. 네, 두 문제 다 맞추신 분 계신가요? 자, 세 번째.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내면 마찬가지로 앞글자만 따면 예, 이 대학교 이름이 사실 있는지 모르겠는데 넌센스인 것 같아요. 전국대. 예, 전철이나 국철 타시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어르신들은 아, 저희는 전국대 다녀 이렇게 표현을 하시나 봐요. 자, 다음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대학교는 특히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연세대죠. 네. 아,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러 다니시면서 노년을 보내시는 연세대 출신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면 네, 아까 그 학교의 라이벌 학교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고려대. 예, 고상하게 여행 다니는 분들은 고려대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하면서 강하게 살면 예, 정답을 빨리빨리 이제 알아맞히시겠죠? 바로 서강대. 예, 서로 위하면서 우리 강하게 살자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분들을 서강대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다음에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면 맞습니다. 건국대. 너무 좋죠.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이 나와가지고 걱정 없이 사시면 참 좋은 거죠. 건국대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요것도 약간 넌센스인데요.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는 대학교는 어딜까요? 네,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해병대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며 사는 대학교 해병대. 자, 그러면 어르신들 이 많은 대학교 중에서 어느 대학교 가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해병대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아, 뭐니 해도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해병대를 다니고 싶을 건데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서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 골라서 다니는 그런 재미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퀴즈 재미 있으셨나요? 네. 저랑 이제 4번을 만나실 거라고 했는데 유익하고 재미있게 또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려면 저랑 3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강사가 하는 얘기를 숙제 듣듯이 하지 마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러이런가 보다. 내 생각은 이런데 저렇게 얘기하네.
그러고서 이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조금 다 이렇게 오감을 여시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잘 들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되거나 정보가 되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 뭐 방해가 되거나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긴 하시지만 이렇게 제가 아까도 퀴즈를 내드렸잖아요. 그러면 퀴즈에도 막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재밌게 참여하시고 또 제가 뭐라고 하시면 혼자서라도 추임새 하세요. 맞아 맞아 그래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왜 들으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대학 왜 다니시는 건가요? 뭔가 노년에 의미 있게 조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대학 오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모든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정말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많이 다 챙기시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저 말고도 앞으로도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시겠지만 그냥 그날 하루하루마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들려드리는 이야기들 중에서 요거 하나는 내가 기억해 봐야겠다. 요거는 내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들 꼭 한 가지만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지금은 화면으로 만나지만 오프라인에서 우리 이제 강당에 오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실 때는 옛날 그 강사는 이 얘기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4번이나 만나 뵙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아까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제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노년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나왔던 단어들을 한번 저랑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뭐라고 제가 사전에서 찾았냐면요.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예,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름답고 싶으시려면 굉장히 보기에 좋고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이어야 하고, 마음이나 이렇게 그 보여지는 것들이 훌륭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아름다움이란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품격. 품격이 뭘까요?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래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거나 아니면 접했을 때 느껴지는 가치나 위험이래요. 그러면 아름답고 품격이 있으려면 뭔가 모양새나 보여지는 것이 참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이면서 어떤 거기 품성과 인격이 드러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년을 살아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난 노년에서 마무리로 가는 이 시점에 성공적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성공이 뭐래요? 나이가 들어,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노년에 성공적인 삶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답고 품격 있게 성공하는 노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아름답고 품격 있게 성공하는 삶을 살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랑 이제 나눠보시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어르신들, 요즘은, 어떤 사회라고 하나요? 엄청 변화도 빠르고,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화하죠. 어르신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길가에서 로봇도 엄청 많이 보실 거고요. 뭐, 언젠가, 뭐, 금방 하늘을 나는 택시도 다닐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뭔가 할 로봇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또, 뭐, 의료가 발달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어르신들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꼭 개념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는, 개념적으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고령화 사회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 고령화 사회를 나타낼 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라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런 고령과 관련된 사회를 지정하는데, 만약에 국민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7명이 노인이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2000년에부터 고령화 사회라는 거. 2000년에 이미 인구 100명 중 7명이 어르신이었다는 거. 그렇게 돼서 14% 이상 100명 중에 14명이 노인이 되면 그때는 고령사회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맞이했을까요? 안 맞이했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네, 맞히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100명 중에 노인이 14명이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라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란 뜻은 인구 100명 중에 20명이 노인인 경우, 그러니까 5분의 1,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이 되면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까 고령 사회는 2007년에 지났다고 했는데, 2017년에 지났는데 초고령 사회는 과연 언제 진입할 것 같으세요? 이미 진입했을까요? 현재, 그러니까 올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16.7%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7분 정도가 노인이래요. 그러니까 3명만 더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건 지금 2025년 정도를 예상한대요. 근데 당초에 2026년을 생각했는데 점점 당겨져 가고 있대요. 네. 이게 출생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 어떤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들하고 관계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년을 얘기하기 전에 이 개념 정도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진 고령 사회다. 근데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야. 인구 100명 중에 14명이 노인이래. 그러면은 그게 벌써 2017년이고 이미 고령사회가 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어. 근데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언제 되는 줄 알아? 2025년 4년밖에 안 남았대. 그때가 되면 인구 100명 중에 20명이 노인이라지 뭐야? 라고 이제 저한테 확실히 배우셨으니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있는 품격 있는 어르신, 시사에도 밝고 정보에도 밝으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어르신으로 보여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르신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대답들 하고 계시죠. 예, 근데 그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한 살 한 살 먹어온 나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이를 여러 가지의 이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생물학적 나이가 있대요. 그거는 신체적인 건강 수준, 그래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젊어 보이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몇 살 정도로 보인다로 보이는 그 나이 있잖아요. 그걸 생물학적 나이라고 한대요. 어르신들 중에 나는 80이지만 누가 보기에 나는 70으로밖에 안 봐. 그거 70으로밖에 안 보일 만큼 젊어 보인다는 거고 건강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건강 수준이 그래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이와 내 생물학적 나이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나이래요. 사회적 나이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이 된 거래요. 그래서 내 나이가 실제는 60세지만 더 많은 지위와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저희는 60세지만 한 70세 정도 연륜으로 보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40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지위라든지 뭐가 높았을 때는 저 사람 사회적 나이는 실제로는 40이지만 한 50세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철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처신을 못하거나 체면이 없게 굴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나이보다 못해 보이는 경우에 사회적 나이가 어려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대요. 어르신들의 사회적 나이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는 심리적 나이입니다. 심리적 나이는 어떤 지적인 기술, 뭐 정서적인 부분, 이해력, 적응 능력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래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심리적으로는 얼마나 젊게 살고 계시는지, 얼마나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또 피폐하고 고립되어 있고 폐쇄적으로 있으신지 심리적으로 그런 것에 따라서 심리적인 나이도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데 어르신들의 심리적 나이는 몇 살이신 것 같으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기능적 나이라는 게 있대요. 기능적 나이는 사회적 활동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대로 보여. 어느 정도 나이에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신체적인 기능 나이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행위가 뭐 이렇게 팔을 뻗어서 어디까지 닿으면은 신체 나이가 몇 살이다. 뭐 그건 신체 기능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것처럼 내 활동 수준이나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기능적 나이가 있다는데 어르신들은 본인 원래 나이보다 기능적 나이는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각적 나이래요.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생물학적 나이, 사회적 나이, 심리적 나이, 기능적 나이를 모두 조금 총괄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내가 자각하는 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마음은 26살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어르신들 앞에서 송구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나 달라진 저를 느끼잖아요. 만약에 제가 올해 나이가 40이지만 내가 지각하기에 그래 난 그 정도에 또 적합한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왕성하고 이런 에너지가 많으니까 나는 내가 지각하기에 내 나이 한 33살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너무 힘도 딸리고 모두 한 것 같아서 나이는 40이지만 한 50살 같아 이렇게 내가 혼자 지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생물학적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내가 지각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는 몇 살 정도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이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난 몇 년생이야? 무슨 띠야? 뭐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나는 이제 70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실제 숫자로 나이는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이 총합한 지각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나이를 매겨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난 아직까지 우리 숫자로 이야기하는 그 나이보다 젊게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그 숫자 그 나이보다 더 늙게 살아가시는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화라는 것이 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노화도 있지만 이 몸 안에 장기부터 시작해서 근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노화 시기가 다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나이를 어떻게 가늠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연령 규범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나이를 기준으로 뭔가 기대하는 행동이래요. 예를 들면 아이들도 발육 속도에 따라서 이때 되면은 뒤집어야 되는데 이때 되면 기어야 되는데 이때 되면 서야 되는데 이때 되면 말을 해야 하는데 뭐 그리고 청소년이 될 때는 이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그런 아이들한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청년이 되면 또 청년으로서 그 과업을 생애적인 과업도 있을 거고, 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 나이를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규범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연령 규범은 과연 뭘까? 근데 사실 이 규범이라는 거는 많은 편견과 이런 뭐라고 할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오기는 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하면 뭐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아유 스스로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쉴 나이지. 응? 아유 나이가 들면 점잖아야지. 아유 체면 차려야지. 뭐 아유 다 나이 들어서 무슨 멋을 부려 다 늙어서 아유, 무슨 노인네들이 무슨 성 이야기를 해. 아유, 그런 거 얘기하지만 이상해. 터부시하시고. 그러시죠? 뭔가 노인이라고 하면 그 연령이 가져야 할 만한 어떤 모습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약간 규정 지어서 그게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조금 그 연령 규범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왜?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그쵸? 예전에 정말 평균 연령이 그 평균 수명이 낮았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또 기대하는 규범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사시기 때문에 뭐 의료도 계속 발달하고 있죠. 어르신들 일자리 뭐 뉴스에 매번 나오잖아요. 계속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리고 뭐 되게 활기 있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너무 많고요. 또 그 시니어 모델 같은 거 하시면서 그 노년의 자기 모습을 가꾸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예전에 생각했던 노인, 뭐 어르신에 대한 연령 규범하고는 완전 생각이 달라지죠. 또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황혼, 이혼, 네, 조론 뭐 이런 거 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 내가 이제 60세, 70세 되는데 앞으로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살아보겠다 하셔서 황혼 이혼을 하시거나 노년에 새롭게 꿈꾸는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급범이 나이를 기준으로 기대하는 행동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사고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 또한 본인들을 연령 규범 안에 묶어두고 나는 무릇 이래야지 노인은 이래야지가 아니라 노인이지만 난 노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노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싶어라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서 뭐 연세 고령화 사회 그리고 뭐 나이와 연령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변화와 성격 변화, 뭐 노년기에는 뭐가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이후에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뵐 거거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르신들.